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집 가지고 계시면 이 주택보험 거의 다 가입하셨을 텐데요. 근데 혹시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든 이 보험 청구요. 이게 오히려 나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.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? 오늘 저희가 좀 자료들을 보면서 주택보험 이거 자주 청구해도 괜찮을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합니다. 뭐 융자 때문이든 아니면 혹시 모를 사고 대비든 대부분 주택보험은 드시잖아요. 근데 애틀랜타에 계신 한 분 사례를 보니까 3년 동안 지붕 누수, 또 차고 배관 파손, 그리고 강풍 때문에 울타리 망가진 거 이렇게 3번 보험 청구를 하셨대요. 처음엔 뭐 다행이다 싶었는데 3번째 청구하고 나니까 보험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. 보험료가 확 오르거나 아니면 아예 갱신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.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사실 3년에 3번이면 글쎄요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한데요. 네, 근데 이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이 주택보험 청구 기록이라는 게 CLUE라고 하는데요. Comprehensive Loss Underwriting Exchange. 이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다 남거든요. 거의 모든 보험사가 이 정보를 같이 봐요. 그러니까 한 번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혹시 보험사를 바꾸려고 해도 그 기록 때문에 보험료가 막 높아지거나 아예 가입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. 아, 그 CLUE라는 시스템. 그것 때문에 보험사를 옮겨도 소용이 없는 거군요. 과거 기록이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네요. 그럼 몇 번 정도 청구하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? 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? 이게 딱 뭐 몇 번이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요. 그 보험사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. 하지만 보통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2년 안에 2번 이상 또는 뭐 5년 동안 3번 이상 청구했다 이러면 좀 위험 신호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. 심지어 딱 한 번 청구했더라도 그 액수가 아주 크거나 아니면 이게 좀 반복될 것 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이면 좀 주의 깊게 보기도 하고요. 자동차 보험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거죠. 네, 그렇죠. 자동차 보험은 뭐랄까 사고가 비교적 좀 흔하니까요. 그럼 주택보험은 어떤 종류의 청구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편인가요? 예를 들면 자연재해랑 그냥 집 관리 문제랑 좀 다르게 보나요? 아, 네, 맞습니다. 예를 들어 허리케인 같은 큰 자연재해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요. 네, 예를 들어 지붕이 샌다거나 뭐 배관이 터진다거나 하는 문제는 이게 집이 좀 오래됐거나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. 특히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면 보험사는 이거 사고가 아니라 그냥 이 집 자체가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아, 그럼 진짜 애매한 경우가 있겠네요. 수리비가 나왔는데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금 있잖아요. 디덕터블. 그게 1,500달러인데 수리비가 딱 2,000달러 나왔어요. 그럼 실제 받는 돈은 500달러인데 이걸 청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망설여질 것 같은데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딱 그런 경우죠. 그 500달러를 받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청구 기록은 딱 남게 되잖아요. 이런 기록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나중에 뭐 보험료가 오른다든지 심하면 갱신이 거절된다든지 하는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.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는 거죠. 그럼 어떤 경우에 보험을 청구하는 게 좀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그렇다고 뭐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요. 그럼요. 물론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화재라던가 아니면 정말 큰 규모의 침수 피해, 도난 사고, 아니면 뭐 건물의 구조적인 손상처럼 피해 자체가 크고 명백한 사고는 당연히 보험 처리를 하셔야죠. 보험은 사실 이럴 때 쓰려고 드는 거니까요. 하지만 뭐 누수나 곰팡이 문제처럼 이게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근본적인 수리가 좀 필요한 문제다 싶으면 청구하시기 전에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. 반복 청구는 보험사에게 아주 좀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니까요. 만약에 이게 청구를 해야 될지 말지 정말 판단이 좀 어렵다, 애매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그럴 때는요, 그 보험 클레임을 바로 정식으로 딱 접수하시기 전에요, 가입하신 보험 에이전트하고 먼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많은 경우에 이제 에이전트가 이게 보상이 가능한 건지, 또 이번에 청구하면 나중에 보험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비공식적인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먼저 얻어보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먼저 에이전트와 상의를. 결국 들어보면 이 주택보험이라는 게 참 든든한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를 너무 자주 두드리면 오히려 그 울타리 자체가 좀 약해지거나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네요.
보험사와의 관계도 결국엔 좀 신뢰의 문제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증서를 한번 다시 꺼내서 살펴보시고요. 지난 몇 년간 내가 몇 번이나 청구했었나, 또 내 자기부담금 액수는 얼마인가,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험을 활용할지 미리 좀 전략을 세워두는 것, 이게 현명하게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. 이 보험 청구의 기준이라는 게 단순히 눈앞에 그 금전적인 자기부담금 액수 그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미래에 혹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, 또 갱신이 거절될지도 모른다는 위험, 그리고 이런저런 걱정에서 오는 마음의 부담까지 이 모든 비용을 다 고려했을 때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금전적 손해까지 스스로 감수하고 보험 청구를 보류하시겠습니까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은 문제입니다.